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9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볼 텐데요.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죠. 전강 후약 장세, 후약도 약의 수준이 너무도 강하게 장막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환율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뭐 그 부분과 함께 다른 부분들 얘기들도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무료 카톡방 링크가 나오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클릭하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9780입니다. 현재는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거의 중심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오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들 뭐 구체적인 부분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일단 오늘도 환율은 오후장 들어서 달러 인덱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환율은 어제 수준으로, 어제 우리 종가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불안정한 장세에서 환율이 시장을 지금 쥐고 흔드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급락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 1440원대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오늘 지금 보면 9천억대 정도의, 9천억 가까운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오후장 급락이 나오면서부터는 현물 매수까지도 가담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급락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줍줍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환율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지수가 밀리는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아닌 상황이다. 조금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마감시킴으로 인해서 시장 신용 반대 매매 내일 또 아침에 제법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오전 저희 무방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드렸었고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불에 이 광분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영국의 정책 자체가 이게 미봉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1위 1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전형적으로 일단 그 상황이 나와버렸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빨간불 막 들어왔었을 때 새롭게 또 매수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신용 반대매매 물량 오늘 내일도 모레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 넘어까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후장에 이렇게 지금 초반에 이렇게 딱 급락이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오전에 한 11시 무렵에 여기 나왔던 부분, 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CFD 계좌들도 상당히 많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CFD 계좌 매물 나오고, 신용 반대 매매 매물 나오고, 이게 주가를 하락시키고,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손절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지수 하락이 다시 또 신용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과 같은 이런 형태가 계속 지금 뭐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지칠 정도이기도 하고 뭐 두려움을 떠나서 거의 진짜 패닉 상태의 흐름입니다. 지금 최근 상황이. 일단은 CFD 계좌 쪽 깨지고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계속 깨지면서 나오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다시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게 정부 쪽에서 공매도 금지라도 나와야 된다.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그거 준비하고 마감 브리핑 제가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감 브리핑 해드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막판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이거죠. 말바꾼 금융위. 2분기 안에 모든 종목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지금 뭐, 이 기사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주가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을,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들이다 보니까 이익 주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는 제 이 영상에 보시면 강의 영상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올려드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라고 공매도가 주가와 관계가 없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참고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공매도 금지 나와야 된다. 어제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오늘 일단 얘기가 그나마 나와준 장 마감 무렵에라도 나와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행이 되어야 하단이라도 일단 좀 제한을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락폭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고요. 바닥을 빨리 좀 다질 수 있고요. 반등이 나올 때 뭐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공매도가 또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 상황이 좀 괜찮았을 때 오늘 양봉 몸통 가진 양봉 만들어야 된다. 이 흐름 유지해야 한다. 이거 유지가 안 되면
이 미국 증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흐름이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다 대부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오늘 미국 증시 밀림 나올 가능성 좀 높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언발에 오줌을 누는 상황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눈밭에 있는 상황에서 당장 발이 얼어 있어서 힘들다고 언발에다가 오줌을 누고 나면 오줌을 누는 그 순간만큼은 온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더 강하게 얼어붙죠. 더 큰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금 영국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쓰는 정책처럼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연기금이 이 마진콜을 당하는 이 상황을 일단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피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이게 어제 당장 하루는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국채금리 때문에 반응을 했지만 이후부터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이 뭐 견조한 상태로 마감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여파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여파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고 짜증 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얼마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오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요게 지금 2008년 그 무렵이었고요. 요 2009년, 2010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박스권이 나왔었죠. 요렇게. 10년 가까운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까지의 박스권. 그 박스권을 탈피를 했잖아요. 그랬다 지금 다시 그 박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우리가 얘기하던 박스피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락률이 워낙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장 하단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단을 좀 하방의 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호적인 흐름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한동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환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한미 통화 수합 아니면 지금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맺어줄 것 같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정도로 봤는데 뭐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징후들은 지금 보이고 있죠. 연준 위원들도 그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족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는 얘기 정도지 피크아웃이 안 됐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의 피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속도가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점도표상으로 연준이 목표치를 잡아놓은 이 라인이 너무 높단 말이죠.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이미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고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는데 여기서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이 전문가 분들께서 반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경제가 거의 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일정 정도 깨지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지표들이 깨지면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고통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 일정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인플레 지표들은 계속해서 지금 꺾여갈 것이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꺾일 겁니다. 주택 지표들이 가세를 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속도도 가팔라질 거고요. 그 속에서 가파른 속도가 조금 더 일찍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한다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이 약간은 더 수반되면서 벗어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짝 발을 담궜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연준 위원들의 아마 발언 수위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수위는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미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발언들이 완화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인플레 지표들이 꺾여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이 무리한 정도로, 연준 위원들도 지금 사실 조금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4.5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뭐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까지 올해 말 기준금리 상단을 4.5까지 올리는 거에 점을 찍으신 분이 9분이잖아요. 근데 4.25까지 찍으신 분들이 8분이란 말이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지금 4.5로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영이 거의 된 상태잖아요. 4.5까지. 반영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10월 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지표들 둔화되는 흐름, 그리고 인플레 지표들 꺾이는 흐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반발 심해지고 이런 상황들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과 함께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요때부터 시장 안정화 흐름 나올 수 있겠고요. 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될 수 있겠고, 만약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4.5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요 시점이면 요게 한 11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11월 중순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월 정도 중순, 12월 중순 정도 선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의 피크 아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올해 1년 내도록 요거까지만 괜찮아지면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시장 안정화 될 거야. 이게 지금 한 3번 정도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올해 한 해만. 진짜 징글징글하게. 꼭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딜레이 될 근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지금 핵과 관련된 문제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글쎄요. 그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우회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회적인 방법일 경우에는 큰 문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핵을 직접적으로 쓰는 상황이 나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면 글쎄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요번에 시장에 영향을 좀 주기는 했습니다만, 파운드와 약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영국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는 부분은 어제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씩 여파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딜레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요때까지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돌발적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지금 버텨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 버텨야 되는 상황이 근시안적일지라도 버텨야 되는 상황이 일단 공매도 금지라도 나와줘야 하단을 좀 제한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을 좀 잡아주고,
시장의 개인들의 이 신용 반대 매매를 극도로 다 받아내면서 시장의 개인들을 자꾸 퇴출시키기 시작하면 결국은 기관들이 나중에 올릴 수 있는 그 명분도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이 피를 빨아가면 어느 정도 남겨놓고 빨아먹어야지 이 완전히 쪽쪽 다 빨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들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쯤 오기는 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장 마감 무렵에 나오게 됐던 일단 공매도 금지 카드 당국 쪽에서 일단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이게 언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매도 금지가 실제 시행이 좀 돼줘야 하는 구간이다. 지금 시기다. 그걸 통해서 일단 좀 버텨야 된다. 그걸 통해서 버티고 나서 요때쯤 돼서 시장 안정화 흐름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제가 보는 이 이후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나오는 이 어떤 방향은 적어도 요런 정도의 방향. 그러니까 박스권인 거죠.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일정 범위 내에서의 박스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일단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 그리고 박스권 그런 정도의 흐름만 나와줘도 아마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숨을 쉬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보고 있고요. 이 부분 100일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제일 당장 먼저 되어야 할 건 공매도 금지부터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황들은 아마 글쎄요, 제가 일단 예상하고 있는 말씀드린 그 상황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바락제만 없다면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연일 역대급으로 너무도 힘든 시장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장인데, 지금 계속 한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숨을 쉴 수 있는 시장이 돌아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